냉전 기간 동안 적진을 가로지른 핵 투하를 위한 전략 폭격기를 구축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은 당대의 놀라운 미래형 프로토타입인 XB-70 발키리를 선보였는데요. 1950년대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를 위해 설계된 발키리는 7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면서 마하3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미 공군은 이 새 폭격기가 제트 유격기의 공격에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당시 설계자들이 예견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직접 투하하지 않고도 더 빠르고 높은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등장을 말이죠. XB-70은 놀라웠지만 불필요한 항공기술이 될 운명이었고, XB-70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고 후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사실 XB-70은 현대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것은 마치 핵으로 무장한 콩코드와 같았어요. 충격적인 사고. 존 F 케네디는 1961년 미국의 초음속 수송기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데요. 음속의 3배로 민간인을 수송하는 상업용 수송기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했죠. 이러한 꿈은 50년대에 시작되었고, 그 당시 순전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개발에는 소음 발생, 높은 개발 비용, 연료 소비, 환경 문제 및 소비자에 대한 가치 문제 등으로 논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항공기 개발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현재는 드라이든 비행연구센터로 알려진 에드워즈 공군기지의 비행연구센터는 1963년 네이비 A5A 비즐란테로 시험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항공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초음속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것의 결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초음속 수송기를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지 대신 LA 국제공항에 착륙하게 되었어요. 이 다음에 이어진 후속 테스트로는 오늘의 주인공인 발키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초음속 여객기는 물론 발키리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것은 바로 나중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때문이었어요. 개발. XB-70 발키리는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서 개발한 실험적인 항공기였는데요. 그것의 특징은 놀라웠어요. 특히 크기 면에서 항공 역사상 모든 비행기 타입 중 가장 컸죠. 발키리의 기체는 승무원실 뒤에 수평 안정장치가 있는 긴 동체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델타 날개가 65.5% 수입되어 있었죠. 측면 방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날개 부분을 비행 중에 접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초음속 비행 중에 항력을 줄이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외부 윈드실드를 탑재했어요. 동체는 항공기 커버와 마찬가지로 리벳이 달린 티타늄으로 제작되었어요. 나머지는 거의 전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죠. 표면은 스테인레스 스틸 허니컴 재질로 이루어졌어요. 비행기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6대의 제너럴 일렉트릭 YJ933 터보제트 엔진이 설치되어 각각 3만 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했죠. 발키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안정성과 취급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는데요. 개발자들은 난류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고 공기 역학 및 추진 시스템을 조사하기를 원했죠. 또한 이륙 착륙 및 활주 중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음 및 기류 마찰을 기록하고자 했어요. 발키리는 연구 비행 중에 TB-58의 에스코트를 받았는데요. TB-58은 마하2로 비행하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죠. 1967년 3월 나사는 공군과 공유했던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인수했어요. 2개의 프로토타입.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서는 XB-70A의 프로토타입을 2개만 제작했는데요. 1964년 9월 1일 첫 비행에서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이륙하여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착륙했죠. 항공기 감항성 테스트는 1964년에서 65년 사이에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과 미 공군의 테스트 파일럿이 실시했어요.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풍동 테스트 후 모페필드의 나사 아메스 연구센터에서 조언한 몇 가지 조정을 위해 제작되었죠. 따라서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날개에 추가적인 5도의 이면각을 채택했어요.
공군과 나사는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고속 연구 비행을 수행하는 공동 계약에 서명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초음속 수송 프로그램, 즉 SST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될 예정이었죠. 불행히도 이 계획은 1966년 초 군용 항공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어요. XB-70은 당시 매우 거대한 비행기로 여겨졌는데요. 조종석의 높이는 3층 높이였고 델타 윙은 32m, 몸통은 56m였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음속의 3배를 낼 수 있는 6개의 강력한 제너럴 일렉트릭 YJ93 열 엔진을 사용했으며 에어프레임은 알루미늄이 아닌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상당한 무게를 더했죠. 후기 디자인은 카나드와 경사진 윙팁과 같은 현대적인 공기역학적 요소를 특징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군은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1966년 6월에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나사에 넘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먼저 사진 촬영을 원했죠. 엘렉트릭은 특히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들과 함께 편대 사진을 찍기를 원했어요. 사진 촬영을 위해 F-48 팬텀, YF-5A 프리덤 파이터, F-104 스타파이터, T-38A 텔론과 XB-70의 두 번째 프로토타입은 1966년 6월 8일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나왔어요. 비행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한 조종사는 당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소유하고 있던 개인 리어젯을 비행했죠. F-104는 비행연구센터 수석 조종사 조 워크가 조종했고 XB-70의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불행히도 의도치 않게 그는 F-104를 발키리와 너무 가깝게 조종했어요. F-104는 오른쪽 날개 끝을 잘라버리고 오른쪽 수직 펜을 치고 왼쪽을 찢어버렸어요. 그 결과 F-104 스타파이터는 폭발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약 15초 동안 발키리는 고도에서 계속 똑바로 비행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가 천천히 나선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날개 조각이 날아가고 연료가 하늘에서 새어나왔는데요. 그에 따르면 추격 조종사 중 한 명이 무전으로 탈출할 것을 소리쳤지만 미 공군 소령 칼 크로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 에빈 화이트는 비행기가 언덕에 추락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후에 발키리의 볼텍스 윙 끝에 여파가 원인이라고 보고되었는데요. 그 뒤에 숨은 원인은 그 당시에는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것은 비행기의 날개 끝에서 발생한 마이크로 토네이도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뿐이었죠. 또한 공군은 조종사가 불편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는 한 F-104가 XB-70의 날개를 자신의 위치에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어요. 제한된 운영. 오늘날까지도 발키리는 마하3의 속도로 비행한 가장 무거운 비행기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탄생한 목적을 증명했죠. 이 폭격기의 높은 고도, 속도 및 성능은 전임자들을 능가하고 소련의 요격기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 중에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능가할 수는 없었는데요. 발키리를 대공 미사일 범위 아래에서 날아갈 수 있게 하여 탄도체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는 발키리가 저고도에서 마하 0.95 이상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두 번째 프로토타입의 손실은 프로젝트의 존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능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만이 연구 프로그램에 필요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죠. 나머지 비행기는 초음속 수송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닉붐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2년 더 비행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취소될 때까지 엄청나게 가치가 있었어요. 현재는 로키드 마틴 X95 퀘스트 개발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기도 하죠.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서는 오직 XB-70의 프로토타입을 2개만 만들었어요. 케네디 행정부는 유인 폭격기가 곧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죠. 물론 폭격기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에 환멸을 느낀 것도 원인이었어요. 포기. 미 공군은 결국 XB-70 항공기를 포기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1961년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죠.
그 시점에서 개발은 장기간의 빠른 비행의 효과에 대한 나사의 연구로 바뀌었어요. 제작된 두 개의 프로토타입은 1964년에서 1966년 사이에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 사용되었죠. XB-70 넘버2의 비극적인 중단은 사고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나머지 발키리 폭격기는 박물관에 전시되게 되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델 시리즈 넘버 62-000 하나는 현재 오하이오 데이턴 근처 패터슨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국립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 있어요. 이 비행기는 1969년 2월 4일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오하이오로 비행했죠. 박물관에서 시그니처 항공기가 되었고 발키리 카페 디자인의 주요 전시물이 되었죠. 2011년 이 비행기는 다른 실험용 항공기가 있는 박물관의 연구개발 경락고에 전시되었어요. 남아있는 XB-70은 2015년 10월 말에 네 번째 경락고로 옮겨졌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